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8일 시행 관연도 문제풀이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과목 연소공학 1번 공기압축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간 가연성 증기가 압축되어 그 결과로 큰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가연성 가스에 작용하는 기계적인 발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발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기계적인 발화 원인, 즉 폭발을 일으키겠다. 폭발을 일으키는 원인이 원인인 것을 있습니다. 다시 해서 여기 쭉 읽어보니까 공기압축기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일반 내연기관, 여기서는 내연기관을 얘기합니다. 내연기관에 흡입 팽창하는 이런 그 기계를 얘기하는 거다. 내연기관. 내연기관은 앞으로 충격도 일어나고 내부적인 이런 충격 마찰, 이런 마찰보다는 충격보다는 정점은 단열 압축에 의한 급속한 팽창이 되겠더라. 그래서 내연기관의 폭발은 단열 압축에 대한 단열 압축에 따른 급격한 팽창. 급격한 팽창. 그래서 여기서는 폭발 원인으로서 단열 압축, 충격이나 마찰, 그건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인 우리가 연소기관에서 내연기관 오토사이클, 디젤 사이클 이런 사이클에 사용되는 것은 단열 압축이 발열 원이다. 3번. 두 번째 봤습니다. 다음 중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연소 속도. 일반적으로 연소 속도 하면 연소가 일어나는 것도 일종의 반응이죠. 연소 속도에 영향을 주는 보통 온도, 압력, 그다음에 농도가 일반적으로 화학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다시 해서 연소할 때도 온도, 압력, 농도에 따라서 연소가 잘 되냐 어떠냐는 판단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는 것, 연소 속도면요. 일반적으로 관의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가스량이 많게 돼서 공기의 접촉면이 많게 따지면 많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내염, 불꽃의 염의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공기와 접촉면에 넘어서 잘 연소가 될 수 있고 염의 높이, 그다음에 관의 염공, 불꽃에 의해서 나오는 그 가스가 나오는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연소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해서 가스량이다, 즉 농도다. 그러므로 여기는 염의 높이, 즉 염의 높이는 높고 낮은 불꽃이 번호 위에서 뜨는 높이, 즉 염의 불꽃의 높이에 따라서는 연소 속도는 크게 영향 주지 않겠더라며, 즉 불꽃이 잘 타고 못하는 것은 즉 염의 높이는 관계없다. 불꽃이 밝게 벌치는 부분, 불꽃이 퍼져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은 속도와는 관계없고 가스량, 즉 온도, 압력, 농도에 영향을 주는 연소, 단면적, 일반 염의 표면적, 염공의 크기, 이건 온도, 압력,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답이 이것은 이번에 3번이 되었고, 제가 3번 봤으면 고체 연료에 있어서 탄화도가 클수록 발생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탄화도가 크면, 탄화도는 일반적으로 뭐야? 탄화도라는, 일반적으로 보통 탄화도가 있습니다. 탄화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탄소수를 뭘로? 수소수로 나눈 걸 우리가 탄화도라고 합니다. 탄화도라고 하므로 일반적으로 휘발분이 증가한다. 탄화도하고 휘발분은 영향이 크게 없겠고, 약간은 있겠지만 큰 영향이 없겠고, 매연이 발생이 많은다. 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연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고체연료의 탄화도하고는 큰 관계가 없겠고요. 탄화도가 클수록 연소 속도가 진다. 탄소수가 많으면 연소됐을 물질이 많아서 연소 속도는 약간은 증가되겠지만 크게 영향이 있고,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떠냐? 고정탄소가 많아서 발열량이 커진다. 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정탄소가 많아서 이제 거기 나온 대로 발열량이 커진다.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발열량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발열량이 커진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됐고, 네 번째입니다.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가스 폭발하는데 가스 폭발할 때 이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가스가 폭발할 때는 폭발 한계란 폭발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농도의 한계를 의미한다. 폭발 한계는 우리가 보통 상한과 한이 있죠. 폭발 한계는 상한과 한이 있어서 상한, 농도가 가장 높은 농도 상한, 가장 낮은 농도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보통 수소라고 하면 수소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 아세틸렌은 뭐죠? 아세틸렌 같은 경우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는 2.5에서 81이더라. 81. 가장 낮은 점 한, 가장 높은 점 상한. 상한과 하한을 나타내는 범위 폭발 한계. 그래서 그 한도를 의미한다. 맞대요. 그럼 온도가 낮을 때 폭발 시 방열 속도가 느려지므로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즉 온도가 낮으면 활성 에너지가 축적되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연소는 빨라질 수가 없겠죠. 방열 속도가 느려지므로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가 아니라 좁아진다. 답이 2번이겠습니다. 즉 온도가 낮을수록 연소가 잘 안 되겠더라. 즉 열량도 온도가 높아야 연소가 잘 되겠더라. 답이 2번. 3번 맞습니다. 폭발 시 압력이 상승시키면 반응 속도는 증가한다. 압력을 상승시키면 보통 가스의 밀도, 농도가 농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즉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즉 연소 속도는 온도, 압력, 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맞다. 네 번째. 불활성 기체는 공기와 혼합하면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즉 폭발 범위가 불활성, 즉 활성이 안 되는, 연소가 안 되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폭발 범위는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답이 2번. 5번 맞습니다. 5번. 다음 보기에 가스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으로만 짝지어진 것입니다. 옳은 내용.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먼저 가번. 안전간격이 큰 가스일수록 위험하다. 안전간격은 우리가 폭발 등급, 즉 안전등급 1등급 보통 0.2mm부터 0.4mm, 0.6mm 이와 안전간격이죠. 안전간격이 작을수록, 그래서 여기서는 안전간격이 작을수록, 즉 작은 공간에 간격이 작을수록 위험하다. 작을수록 위험합니다. 위험이 크다. 안전간격이 큰 가스, 안전간격이 큰 것은 제폭발 등급 제3등급이라 해서 일반적인 보통 가스가 3등급에 해당되죠. 그래서 안전간격이 작을수록 위험하다. 그래서 1번이 가번 틀렸겠고, 나번. 폭발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 폭발 범위가 넓을수록 하한이 낮고 상한이 높을수록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연소 범위는 넓음으로 위험하다. 맞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세틸렌 가스, 즉 연소 범위가 2.5에서 81인 아세틸렌 가스 같은 게 연소가 넓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스 압력이 커지면 통상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 가스 압력이 높아지면 일반적인 가스는 높아지고 연소 속도가 크면 안전하다. 연소 속도가 빨리 되면 더 위험해. 잘 탄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네 번째 마번 봤습니다. 마번 봤더니 가스 비중이 작은 것은 낮은 곳으로 처리할 의미다. 가스 비중이 높은 거, 무거운 것이 낮은 곳으로 가야지 가벼운 거, 일반 메탄같이 가벼운 것은 위로 날아간다. 그래서 비중이 큰 것일수록 낮은 곳으로 처리할 의미 있다. 맞다. 그래서 나번, 다번, 마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번 봤습니다. 6번. 메탄이 50, 에탄이 25, 프로판이 25가 섞여 있는 혼합기체의 공기 중에 혼합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기체 있을 때 공기 중에 연소 한계는 얼마인가? 연소 한계. 그래서 친절하게 메탄, 에탄, 프로판의 연소 한계는 5 있고 3 있고 2.1, 프로판 2.1 이래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이 가스에 농도를 주어주고 가스의 분포 정도를 주어주고 한을 구하는 거 느샤틀 법칙에 의해서 한계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상한계 한, 상한일 때는 상한, 한일 때는 한. 느샤틀 법칙 L분의 100, L분의 100은
예, 하아니면 하안, 상아니면 상안. 그래서 부피분해 상아니면 상안, 하아니면 하안. L1, L2. 그러니까 V1, V2 이와 같은 농도의 부피 이와 같이 쭉 한다면 이 시기에서 그대로 대입한다면 L분의 100, L분의 느샤트리 법칙에서 L분의 100은 여기서 L1, 즉 메탄이 얼마냐? 전체 50%가 차지하고 이때 메탄의 하안이 얼마냐면 하안을 물어봤기 때문에 하안은 얼마? 5죠. 하안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5라고 되고 플러스 이때 에탄은 얼마냐? 25%가 들어있고 이때 하안이 얼마냐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이때 또 프로판은 25가 되어 있고 하안이 얼마냐? 2.1이다. 그래서 L만 구했더니 L은 약 얼마냐? 3.3. 쪽에서 여기 나온 값에서 L을 구하니까 100에다 요 나온 값 5분의 50 플러스 3의 25 플러스 2.1에서 25 요같이 했더니 얼마냐? 이게 3.3이더라. 3.3 답이 2번. 그러면 7번 봤습니다. 활성 에너지가 클수록 연소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냐? 활성 에너지가 클수록 연소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습니다. 활성 에너지 반응이 최소한 에너지가 활성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잘 연소하죠. 잘 반응됩니다. 활성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했습니다. 연소 반응 속도, 활성 에너지가 클수록 연소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1번 빨라진다. 활성 에너지가 연소 반응 속도 관계가 없다. 느려진다. 네 번째 빨라지다가 점차 느려진다. 일반적으로 활성 에너지는 어떤 거냐? 활성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있습니다. 에너지라면 반응 속도 있습니다. 반응 속도 이와 같이 표현할 때 반응 물질이 어느 정도 있다. 반응 물질에서 활성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활성이 된 다음에 생성물로 된다. 즉 이게 반응물이라고 하고 이게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즉 반응 연소 물질이고 연소된 후에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서부터 이 활성 에너지 이걸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 한다. 활성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반응할 때까지 올라가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이게 활성 에너지가 작은 것이 요거보다 요와 같이 작은 것이 빨리 진행한다. 자, 작은 것이 빨리 반응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는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연소 반응 속도는 느려진다. 이게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다 보니까 느려진다. 답이 3번. 8번 봤으면 액체 연소에 있어서 1차 공기란 있잖아요. 1차 공기는 1차 공기. 우리는 보통 1차 공기, 2차 공기 표현하는데 1차 공기는 뭐냐? 1차 공기는 주로 연료를 무화시키거나 연소 표면적을 넓기 위해서 공기를 가입시키는 시키는 1차 연료. 1차 공기. 1차 공기는 주로 연료를 무한다. 연료를 무화시키고 그다음에 연료를 안개처럼 만들어서 표면적을 넓게 만들고 2차 공기는 대부분 연료다 완전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 완전 연소에 필요한 공기로 공급해 주는 게 2차 공기다. 그래서 완전 연소가 이루게 하는 게 2차 공기. 그래서 연료를 무화시키는 연료 표면적을 넓게 해서 무화시키기 위한 것이 일반적으로 1차 공기 2번 되고요. 그다음에 9번 연력학 법칙 중 어떤 계의 온도는 절대 온도 0도까지 내릴 수 없다고 한 법칙에 해당되는 것 제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 온도 0도에 이를 수가 없다.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의 운동 에너지가 0인 절대 온도 0도. 물질의 운동 에너지가 0인 절대 온도 0도까지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게 연력학 제3법칙. 연력학 제0법칙은 연력학 제0법칙. 1번 같은 경우 0법칙은 뭐냐? 0법칙은 연력학 제0법칙은 열평형법칙. 고온과 저온을 갖다 섞어 놓으면 언젠가 평형이 된다. 이거 평형이 되는 것을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한다면 연력학 제1법칙이냐. 연력학 제1법칙.
예, 제1법칙. 1법칙은 뭐냐? 연력학 제1법칙은 일반적으로 열은 일로, 열은 일로, 일은 열로, 열 교환이 된다. 일은 열로, 열은 일로 서로 교환이 된다. 일과 열은, 일과 열은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총열량 분리면은 즉 들어간 열량과 나오는 열량 같다. 총열은 같다. 그래서 열은 일로, 일은 열로 바꿀 수 있다.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3법칙, 연력학 제2법칙. 2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은, 일은 열로, 일과 열로 바꿀 때, 즉, 일과 열은 서로 교환할 수가 없다. 왜? 마찰이나 손실이나, 마찰, 손실에 따라서, 손실에 따라서 전부 100% 이동할 수 없다. 즉, 다시 얘기해서 영구기관이 존재하지 못한다.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없다. 영구기관이 존재할 수 없다. 경험법칙이다. 이게요. 경험법칙. 경험에 의해서 마찰, 손실 등에 의해서 나간 것은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 연력학 제2법칙. 3법칙은 거의 나왔는데 답이 4번. 영도까지 이룰 수 없다. 4번. 10번 봤습니다. 이산화탄소 40%, 질소 40%, 산소 20% 이전 혼합기체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인가? 평균 분자량. 평균 분자량은 일반적으로 가스의 평균 분자량은 거의 분포된 분자량의 합이 일반적으로 평균 분자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한번 써보는데 CO2는 분자량이 약 분자량이 44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질소는 N2라고 쓰는데 28 정도가 되죠. 28. 그 다음에 산소는 얼마냐? O2라고 쓰는데 산소는 32가 분자량입니다. 근데 이게 다 따로따로 되었다면 100% 되었다면 분자량이 44니까 44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CO2가 몇 프로 들었냐? 저 중에 0.4, 약 100 중에 40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봤더니 얼마? 100 중에 얼마냐? 100 중에 40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봤더니 100 중에 얼마? 100 중에 20이 들어있는 관계로 각각 이만큼의 분자량만 차지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이게 얼마냐? 약 100, 여기 때문에 약 17.6만큼 나오고, 여기서 질소하고 40% 들어있으니까 이게 11.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일 때 6.4만큼 나오더라. 6.4. 그래서 전부 더했더니, 약 얼마큼 나오냐? 약 35.4, 35.2가 나오겠네. 35.2개 분자량. 이 혼합가스의 평균 분자량은 35.2다. 답이 그래서 3번. 그다음에 11번 봤습니다. 정상 운전 중에 가연성 가스의 점화원이 될 전기, 불꽃, 아크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 전기적인 구조상 또는 온도 상승에 대한 안전도를 증가시키는 방폭 구조는 이건 안전층이죠. 다시 해서 안전도를 증가시킨다. 즉 불꽃에 의해서, 여기서는 불꽃에 의해서 안전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니까 포인트는 안전도. 즉 전기적 불꽃의 안전도를 높여서 전기적 불꽃의 안전. 우리 이거 다 외워도 좋겠지만 핵심 포인트를 갖다 기억하셔서 찾는 게 쉽겠더라. 그래서 안전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안전층 방폭 구조, 이 안전층 방폭 구조를 갖다 얘기해서 답이 그래서 3번이고, 일반 내압 방폭 구조는 용기 폭발이나 폭발 압력에 견딜 수 있어요. 용기 자체가 1번 내압 방폭 구조는 용기 폭발이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견딜 수 있도록 폭발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내압 방폭 구조 D라고 쓰죠. 용기 폭발 중에 용기가 자체가 폭발에 견디도록 만든 게 내압 방폭 구조 D라 쓰고, 그다음에 압력 방폭 구조는 보호가스를 갖다 눌러서 압력 방폭 구조는 보통 P라고 쓰는데
압력 방폭고지의 특징은 보호가스를 압입시켜 가지고 가스가 가연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가스를 써서 보호가스에 압력을 가해서 가연성 가스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내부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압력 방폭구조. 그다음에 네 번째 본질 안전 방폭구조. 본질 안전 방폭구조는 뭐냐? 즉 사고 시 불꽃 시 가연성 가스에 들어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사고 시 가연성 가스의 불꽃이 근본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본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게 일반적으로 본질 안전측 IA 또는 IB라고 이렇게 쓰죠. 본질 안전측. 그래서 특징을 간단 외워두셔야 이런 문제를 고르기가 쉽다. 그래서 안전측, 즉 전기적 기계적 힘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안전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안전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폭구조는 안전층 방폭구조. 내압 방폭구조는 용기 폭발을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 내압 방폭구조. 압력 방폭구조는 보호가스를 넣어서 가연성 가스를 보호하도록, 가연성 가스에다 눌러줘가지고 내부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만든 거. 본질 안전 방폭구조는 가연성 가스가 점화되지 근본적으로 않도록 사고 시 불꽃 시 가연성 가스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만든 게 본질 안전층 방폭구조입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이 3번이고 시아나수의 위험들은 얼마인가? 시아나수는 일반적으로 복숭아 씨 냄새가 나는 독성 가스죠. 약 허용량도 약 10ppm은 독성 가스가 되는데 이 시아나수, HCN, 시아나수는 연소 범위가 보통 6에서 하한이 6에서 4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도 H는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위험도 H는 즉 하한 L에다가 상한을 우리가 보통 U라고 표현한다면 상한을 U, 그다음에 하한을 L이라고 한다면 상한에서 하한을 빼주고 하한으로 날아준 게 위험도더라. 위험도니까 41-6에다가 6으로 나눠주니까 약 얼마냐? 5.8 정도가 위험도. 5.8 정도 위험하다. 이 앞에 나오고 3번 봤으면 이상연소 현상인 니프트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것. 니프트는 뭐냐? 니프트는 선화, 즉 불꽃이 염공에 부착되었고 염공으로부터 일정 압력이 높아서 일정 기간 떠 있는 걸 우리는 선화,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버너 내의 압력이 높아져 가스가 과다 유출할 경우 이와 같이 선화 현상 정의가 되었고, 그래서 1번 맞고, 2번 가스압이 이상 저하하다든지 노즐과 콕 등이 막혀 가스량이 극히 적게 될 경우, 극히 적게 되면 가스가 나오는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나오는 속도가 느리면, 연소가 빨리 되면 거꾸로 들어가죠. 이런 걸 백화이어 역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겠고, 공기 및 가스의 양이 많아져 분출량이 증가한 경우, 분출량이 많으면, 가스량이 많으면 불꽃 염공보다 위에 올라와서 연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맞겠고, 네 번째, 버너가 낡고 염공이 막혀 염공의 유효 면적이 작아져 버너 내압이 높게 되어 분출 속도가 빠르게 된 경우 선화가 되게 돼. 답이 그래서 13번에 2번. 그다음에 14번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이 5세제곱미터의 탱크에 압력이 6kg/제곱센치인 압력이 6kg인 건성도가 건성도가 0.98, 0.2만큼은 우리 습기가 포함된 포화 증기라면 건성도가 0.98인 수변 포화 증기를 갖다 몇 킬로그램 충전할 수 있는가 했습니다. 몇 킬로그램.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포화 증기의 응용 문제로서 여기 문제 단 조건이 이때는 어떠냐? 단 이 압력에서 건성 포화 증기의 비용적은 즉 킬로암당 부피로 변한 것은
0.278이다. 예, 278kg. 즉 1kg이 저거 건성 포화 증기로 변하는 것이 0.278이라고 했으므로 그래서 건포화 증기를 한번 구하면 된 건포화 증기는 지금 현재 5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게 그 비율이 얼마냐? 5세제곱미터만큼 여기 들어있고, 즉 건성포화 증기에 나타나는 건성포화 증기의 비용적이 0.278 이것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이니까 여기 없어지니까 결국 얼마 나오냐? 여기 계산할 때 약 17.98 킬로그램만큼이었지. 즉 건포화 증기량이 나옵니다. 건포화 증기만 이만큼 했을 때 0.98이 즉 습포화 증기라고 했으므로 여기 습포화 증기니까 약 그 17.98이 이만큼이었을 때 건조도가 얼마냐? 건성으로 되는 즉 그 건성도가 약 0.98이었을 때 이게 1이었다면 이게 얼마로 되냐? X. 그러면 X는 결국 X는 이렇게 0.98을 갖다가 0.98을 17.98로 나눠주면 이같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냐? 18.35만큼 이게 포화 증기량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같이 이건 건포화 증기를 통해서 습포화 증기를 구하는 식, 이제 일종의 단위 환산식으로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단위, 다시 얘기해서 건포화 증기의 비용적과 여기 가스 용량, 그래서 구하는 게 됐고, 그래서 답이 이건 4번, 15번. 상온 표준 대기압에서 어떤 혼합기체의 각 성분에 대한 부피가 약 CO2, 이산화탄소가 20%, 질소가 20, 그 산소가 40, 아르곤이 20이면 이 혼합기체 중 CO2의 분합은 합니다. 전압은 몰 분율, 분합의 합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전체의 압력은 각 분합의 합이 같다고 표현했으니까 여기 봤더니 이럴 때 혼합기체의 분합은 얼마냐? 표준 대기압 1atm은 뭐 같으냐? 760 mHg. 순기등하고 760가 같더라. 그랬을 때 이게 표준 대기압일 때 여기 단위가 mHg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 760에 CO2는 얼마냐? 20. 그래서 전체 압력은 각 그 분합의 합에 그 분합 파트 A, CO의 합을 구한다면 다시 해서 이걸 다시 쓴다면 여기 있습니다. 그 CO2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전체 압력분의 CO2의 압력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얼마냐? 전체가 760만큼 있는데 760만큼 있는데 요 중에 전체가 얼마냐? 전체 100 중에 저기 봤더니 CO2가 얼마? CO2가 20. 그다음에 질소가 20. 질소가 40. 산소가 40. 그다음에 그 아르곤이 20. 전체 중에 CO2는 얼마냐? CO2는 20이니까 다시 해서 760 곱하기 100 중에 얼마? CO2가 얼마? 20 있더라. 20. 20에서 구하니까 20을 구하니까 약 그래 봤더니 약 얼마야? 20%니까 152. 그래서 여기는 152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16번. 연료 1kg는 완전 연수균인데 소요되는 건공기의 질량이 0.232kg A0 분의 O0로 나타낼 수 있다 했습니다. 이때 A0가 의미하는 건 뭐냐? 전체 중에 0.232kg이라 한다면 이때 A0 의미는 어떠냐? 일반적으로 공기량이죠.
공기량을 갖다 얘기하는데 일대 A는 왜? 즉 다시 해서 공기 중에 보통 산소는 얼마야? 공기 중에 산소는 보통 부피프로로 20% 존재하고 질소로 약 얼마야? 질소로 보통 약 80%, 약 79%, 80% 존재한다. 이게 부피프로라면, V프로라면 무게프로는 23, 보통 23, 77 정도가 무게프로로 서로 이제 존재. 이건 무게프로고, 이건 부피프로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전체 공기 중에 전체 공기 중에 이 공기 중에 순수한 산소를 갖다 O라고 표현한다면, 이와 같이 표현한다면, 이때 이 얼마? 여기 0.23, 약 23%, 0.232 kg 무게프로로 나타난다면 이때 이거 뭐냐? 이건 그 공기죠, 공기. 그래서 이론 공기량 2번, 17번 봤습니다. 기체의 압력이 클수록 유학체 용매에 잘 녹는다 했습니다. 용매에 잘 용해된다 했습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녹는 양은 증가한다. 이런 법칙을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있습니다. 이건 헨리 법칙. 즉 헨리 법칙의 특징이 있다면 헨리 법칙은 그다지 크지 않는 용해도 잘 녹는 물질 암모니아나 염소같이 물에 스스로 녹는 거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다지 잘 녹지 않는 그다지 잘 녹지 않는 가스를 용해시킬 때는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녹는다. 다시 해서 사이다에 탄산가스를 집어넣는 거 압력이 높으니까 녹아 있다가 뚜껑을 제거하면 나오듯이 그다지 용해도가 크지 않는 기체를 용해시킬 때는 압력에 비례한다. 이게 헨리 법칙. 아보가도 법칙은 일반적으로 모든 물질은 1몰이 차지하는 게 6.0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차지한다. 게르샤의 법칙, 화학반의 법칙, 일반적으로 보일샬 법칙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건 헨리 법칙 답이 4번. 18번 봤으면 이상기체에서 정적과 정압별 일반적으로 압력 일반적으로 비열비 K는 정압별 CP를 갖다 CV로 나누면 항시 어떠면 1보다 어떠가 크다. 1보다 항시 크다. 즉 비열비가 크다. 다시 해서 CP가 크다죠. CP가 크다 보니까 정압비열이 크다 보니까 정압비열 마이너스 정적비열을 하면 이게 뭐가 나오냐? R값, 기체상수값 R값이 나온다. R값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답이 1번이 되겠고요. 19번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 중 램프 등과 같은 연료를 심지로 빨아 올리면서 심지의 표면에서 연소시키는 것은 우리가 등심연소라고 하고 액면연소라는 것은 연소가 될 때 대류나 복사열에 의해서 액체가 연소되는 현상을 액면연소, 즉 대류나 복사열에 의해서 액 표면이 연소되는 걸 우리는 액면연소라고 하고 증발연소는 공기나 이와 같이 가스가 자체적으로 증발되면서 연소되는 것을 우리는 증발연소. 증발연소는 알코올 연소 같은 게 대부분 그런 현상이죠. 가만히 놔둬도 휘발성분은 지들끼리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증기가 나면서 연소하는 걸 증발연소. 분무연소는 안개처럼 만들어가지고 작은 입자가 경우같이 작은 입자를 만들어서 연소되도록 무화시켜서 만드는 것 분무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번 다음 중 강제 점화가 아닌 것입니다. 강제로 점화시키는 건 아닌 것. 먼저 가전 점화, 즉 일반적으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점화시키는 것 강제 점화.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시켜서 하는 전기를 더해줘 가지고 점화시키는 걸 가전 점화라고 하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한다. 강제 점화이고 그러면 열면 점화. 열면은 표면적을 넓게 해서 점화시키는 열면 점화, 표면을 연소시키는 열면 점화, 화염 점화, 불꽃을 대면서 연소하는 것을 우리는 화염 점화, 이런 것들은 다 강제 점화에 해당되고 자기 점화, 강제 점화 또는 자기 점화라는데 자기 점화는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 부르는 거 온도나
압력이 높을 때, 이제 열이 많을 때, 이럴 때는 것은 자기점화, 강제점화, 자기점화 구분하는데, 강제점화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연소가 되는 것을 강제점화 방법이라고, 자기점화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열이 발생해서 연소되는 것, 자연 발화나 일반적으로 일정 온도가 높아지면 스스로 불 붙는 걸 우리는 자기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이건 4번, 20번의 답이 4번. 예.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